퇴고 지구 인류가 유인원에서 외부 조절 없이 자연적으로 진화했다면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또한 그들만의 장단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 인류는 외계 DNA 유전자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일부 채널에서는 인간이 라이라 베가 문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신지학에서는 지구인이 4인종 5라운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번의 지구 리셋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진화 방향은 세 가지 진화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명이 심령적으로만 극도로 발전한 문명입니다. 심령적으로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원주민 사회 또는 인디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마야인들이 그런 부류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차원 상승을 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오늘날에서야 지금은 원주민이 남아있지 않으며 현대 문명이 압도되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자주 등장하는 원주민들은 몇천 년간 뿔뿔이 민족으로 흩어져 살아서 약간 심령적으로 개발될 자질이 보였지만 약점은 열등한 유전적 자원과 지능, 문화적 차이가 문명을 개량시키고 발전하게끔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문화적인 측면이란 그들이 우월한 장점이 되는 어떤 주류 지식이나 관습, 사상 등이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수천 년경 마야 문명에 나타났던 금발머리, 푸른 눈, 백색 피부, 하얀 긴 소매를 가진 복장으로 그는 농업, 의술, 건축, 천문, 일부일처, 살생을 금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존재를 문화 영웅이라고 칭합니다. 문명을 전수해준 존재입니다. 그는 바다로부터 왔으며 여러분이 익숙한 모습, 그리스도와 유사한 존재, 바로 마스터입니다. 아틀란티스 멸망 후 생존했던 마스터이거나 또는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온 존재일 가능성이 농후하나 바다에서 왔다는 증거는 아틀란티스 멸망 후 그 당시 수행자들, 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야인들 중 반란자가 있어서 상처를 입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문명이 무르익을 쯤 진정한 깨달음을 전수하러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깨어남, 깨달음이란 실존적인 세계와 존재 자체의 진리를 가르치고 오늘날과 같은 진동이 높은 차원 상승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이란 노자, 공자, 맹자, 사상가나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여러 위인들, 인물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발판이 없으면 문명의 공유와 발전이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부족을 끌어모아 국가를 형성할 만큼 충분히 융합되어야만 문명이 발전합니다. 엘리트 소수가 다수 야만적인 인간을 지도하고 평균 이상의 지적 소양과 도덕적 인간 품성을 발전시켜 최후의 휴머니즘다운 인간으로 변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인간이 퇴보하고 원시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범죄 문화가 만연하고 부족사회에서 잘못된 관습, 사냥과 약탈 문화만 지속한다면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관대함이 없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종족에 이바지할 만한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흩어진 부족을 융합하고 그 융합된 민족에서 위인들이 등장해 그 민족들의 집단의식의 원형이 되고 지식이 공유되고 사람들이 도덕성과 인성개발과 지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동양권과 서구 문화에 적합한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은 문화적 발전이 뒤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문화권에 올라타서 진화를 해야만이 열등한 약점을 제거하고 우월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성과 심령을 모두 가진 텔레파시 인간형입니다. 단순한 기계 시대에서 카테고리가 영적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기술과 영성이 함께 진화한 은하 인간 시대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외계인들이 갖추고 있는 의식 수준입니다. 지성과 영성이 결합된 인간입니다. 우리의 진화 목적도 이와 같은 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 사상과 서양 기술이 만난 것으로 동양의 고차원적인 정신과 서양의 이성이 만나서 결합된 완전한 은하 인간형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서양인은 정신세계가 저차원적이고 기술에는 두각이 나타납니다. 동양인은 정신세계가 고차원적이지만 지성 수준에서 뒤떨어지고 동서양 장단점을 융합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를 위해서 1D 강물계, 2D 정령계, 3D 인간 에고를 통해서 진화를 발판 삼아
동물이 본능적, 생존적,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어 인간만이 갖출 수 있는 사고체와 휴머니즘과 도덕성과 지성, 영성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는 그것을 사랑이라 표현했고 붓다는 자비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이것은 서구 엘리트, 글로벌리스트, 카발 세력들이 꿈꾸는 완벽한 인간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아틀란티스 말기 시대의 타락한 권력자와 과학자 그룹이 생각해냈던 것을 오늘날 아메리카를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유물론과 기계 인간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특히 무신론자들, 그렇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오늘날 무신론자라는 단어적 의미를 정립하고 넘어갑시다. 서구인들은 대부분 유대, 이슬람, 기독교 문화권이라서 인간 대 신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면 동양의 정통적인 방법은 인본주의적 사고, 나를 깨우쳐 참나로 본성을 획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양인 평민들은 서양인처럼 신본주의 신관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것을 고대로부터 이티들의 영향 등이 있고 이것이 지구 근접 차원 집단 무의식과 원형이 생성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90%가 대부분이 뒤틀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트랜스 휴머니즘을 밀고 가는 자들은 유물론자들이며 물질 만능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깨달음이 녹아있는 과학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슈밥이나 유발 하라리 같은 인물이 밀고 가는 것은 절대 권력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몇만 년 전에 멸망한 아틀란티스 말기 권력자들과 과학자들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양심보다 개인의 명예와 출세, 돈이 우선입니다. 이미 채널 메시지에서도 언급된 바 제2의 아틀란티스는 미국이며 지금 미국에 수십 년간 태어났던 영혼들은 아틀란티스 말기를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아메리카 북미를 아틀란티스 몰락과 같은 시나리오로 몰고 갈 위험 부담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어리석고 그 어리석은 에고는 상위 어둠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기술이란 측면은 선하게 조화롭게 올바르게 쓰느냐 어둠에 목적한 이기적인 본성을 따르냐에 따라 결과와 목적성은 달라집니다. 결국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은 AI, 인공지능이든 인공자궁이든 트랜스 휴머니즘이든 그것은 인류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물든 자들은 결국은 부정적인 디스토피아로 인류를 유린하길 원하는데요. 권력과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인류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15분 거리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저도 대략은 짐작합니다. 다음의 주제를 삼아 봅시다. 기술의 최후는 인체와 뇌를 해킹하는 것부터 통제력을 가지는 것까지 과거에는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몸체를 지배하는 노예제와 같은 폭력적인 권력에 의해서 지배했다면 이제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해서 완벽한 마인드 컨트롤, 심리적, 정신적 지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야만 하고 멍한 정신력과 짐승보다 조금 우세한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시켜서 지배자들에게 순종적으로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영화 다이버전트를 떠올리게 하는 묘사 같습니다. 여주인공 트리스의 오빠 힐럽이 수동적인 인간처럼 아주 멍청하게 만들려는 계획이 보입니다. 사실상 영화상 배경은 미래이지만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인류의 모습입니다. 영화는 불완전한 요소가 없는 가장 완벽한 인간, 장점만을 모두 갖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올바름주의 PC 정책들은 완전히 오도된 것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선한 사마리아 정책 시도이지만 그 뒤에는 숨은 검은 의제는 악마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겉표면은 웅장하게 포장하고 속은 썩은 생선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글로벌리즘의 숨은 아젠다는 이분법적인 정책들을 내세워 겉으로는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된 사상을 주입하고 고유한 문화적 배경이나 다양성을 배척하고 단일한 그들이 주입하는 세계관을 만듭니다. 사실 이들은 인류 세계를 프로파간다하기 위해서 설정한 심리전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의 타비스톡 연구기관처럼 인간 심리를 이용해서 정체성이나 사상을 개조하거나 숨은 의제를 통해서 백제화하거나 새로운 것을 주입하거나 하는 장치들을 고안했습니다. 대중음악, 미디어, 뉴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심리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 보았던 미 드라마 샌드맨 시리즈에서 동성과 성소수자 이야기가 몇 번이나 장면을 구겨 넣은 것을 보면 미국 대중을 세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미국이라는 정체성과 문화는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뒤는 구린내가 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정보기관의 한 측은 반세기 동안 많은 외부 기관들을 통해서 악행을 저질러 왔지요. 민간 병원이나 기관이나 연구소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불법적인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영국 왕립연구소라 알려진 타비스톡 연구소를 AI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끝부분에 올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반합리주의 등 철학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모더니즘, 합리주의, 서구인들은 철학에서도 특정한 기호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세부적이고 한원적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인간의 철학은 인간의 의식구조와 지성을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한원주의적인 사고로 점점 파고들면 그들은 고착되는 수가 있습니다. 통찰적인 뭔가가 없습니다. 지금도 철학은 뒤틀려 있고 아주 멍청하고 고지식하고 배운 인간이 더 멍청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구조를 근 1세기 어둠의 자들이 꾸며놓은 인류를 더욱 멍청하게 만들려는 사고 구조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적 사고관으로 철학적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3D 유관 5성에서 관측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기계적 프로그래밍,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불합리적인 알고리즘 프로세서를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네트를 걷어치워야만 합니다. 오로지 침묵 속에 방콕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문화운동이며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 이 운동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 여성운동, 흑인 민권운동, 제3세계 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전위예술, 그리고 해체 혹은 후기 구조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어느 정도 표면은 좋은 목적입니다만 이것은 어둠을 목적으로 겉으로는 포장하고 흑색 선전을 하는데 이용됨으로써 더욱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깨어나서 더 이상 미디어의 프로파간다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을 이끌어내는 글로벌리스트들은 새로운 봉건주의와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인류를 지배하는 도구에는 부수적인 돈과 권력입니다. 그걸 발판 삼아 등극해서 최후에는 그들만의 제국주의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거대 다국적 기업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금융업체와 기업들의 손아귀에 넘어갈 때 민주주의 끝장과 미국 혁명의 패배가 일어날 것이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금권 합해 권력은 평화시에 국가를 잡아먹으려 하고 역경의 시기에 반역을 꾀한다. 그것은 군주제보다 더 포악하고 독재보다 더 거만하며 관료제보다 더 이기적이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 나를 무력하게 하고 내 조국의 위험 앞에 떨게 하는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이 왕자를 차지했다. 타락의 시대가 뒤따를 것이고 재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공화국이 파괴될 때까지 금권은 대중에게 피해를 끼치며 그 권세를 확장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현재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100년 전 링컨을 알고 있었고 그가 프리메이슨 단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단체 내부자들은 그 당시 해체되었던 일루미나티 같은 강경파들이 숨어들어 서서히 프리메이슨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어둠의 거표장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중세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단체로 카톨릭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 당시 영지주의나 진리에 기반한 지성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카자리안 계열이 침투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구 정치와 미디어가 떠드는 것들 중 독재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봅니다. 사실 독재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독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숙해가는 문명에서는 독재가 설 자리가 없고 오로지 민주제, 대통령제를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다만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민주주의 약점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커튼 뒤에서 정부를 장악하고 조종하기 쉽고 자신들이 모습을 정면에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표적이 되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더라도 꼭두각시 정부가 욕을 먹고 한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라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대중은 한 대상만을 표적 삼아 비난하겠지요.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좌파나 우파나 할 것 없이 커튼 뒤에서 조종받는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미국 정치는 국민의 정부가 아닌 것을 그들 미국인들이 대부분 간파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관료와 금융과 산업, 기업들이 미국민 다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최후의 지배 카르텔들은 몇 가지 선택된 우수한 노동력만을 가지고 구획화된 지식과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구획화된 특정 지식만 소유하면서 지배자들에게 순종적인 노동과 엔지니어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계급을 통해서 각각 파트를 통해서 지배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늘 그들이 꿈꾸었던 실패한 대안3처럼 쓸만한 노동자만 남기고 모조리 싹쓸이 해버리고 싶어하는 저열하고 열등한 지배 인종들은 초고대 아틀란티스 과거에도 늘 있어 왔습니다. 대안3는 당시 1980년대 러시아와 권력욕이 있는 록펠러 변심으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놈의 늙은이 변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는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글로벌리스트 카바 세력은 잠깐 종족의 명칭은 아는데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트리키 지진 사건과 관련하여 루마니아 상원 의원이 생각납니다. 유다, 예수를 배반한 제자, 절묘하군요. 전 지구를 소수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구조로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마치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행했던 행동처럼 제국주의 발상으로 인류를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혁명가는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한계와 단순히 국소적 테러리스트와 같은 불장난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에 나와 있는 기술도보다 군사기술은 1세기를 앞서 있습니다. 기술을 통제하기 때문이지요. 기술을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양극성, 빛과 어둠이 됩니다. 기술을 사악한 쪽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자유는 사라집니다. 이것을 앞당기는 것은 인간을 감시 통제를 포함하려는 오지 다중 연결 고속 통신망, 양자 컴퓨터,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열린 프라이버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희생 포기해야 됩니다. 안면 감시, 스마트폰, 공공기록, 모든 전자장비 감시체제, 생물 인터넷망, 신체 해킹, 물씬 승배로 차세대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마인드 컨트롤, 개인의 질병과 수명 통제, 생각, 꿈, 마음, 의도, 도 감청이 가능해집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로 볼 때 불필요한 인구는 삭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해킹하고 완벽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 없다면 그 목표물은 질병이나 심장마비로 단번에 보낼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실패한 진화 프로그램은 또다시 종말 프로그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DNA 유전자, 시한폭탄처럼 자폭하는 유전자, 멸망하도록 자폭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종말 바이러스처럼 말이지요. 모든 것은 양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언가들 중에서 몇몇이 있습니다. 반인 사이보그가 인구의 3분의 1이 되었을 때 누군가 대량 홀로코스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끔찍한 미래가 오질 않기를 바랍니다. 크림슨 서클 아다무스 상승 마스터가 하는 말을 아래의 글을 발췌해봤습니다. 인간종은 새단장할 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이 아직 들어가 있는 그 오래된 생물학적 몸은 이미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 것이었습니다. 생물학적 몸은 어디로 갈까요? 초특급 몸, 슈퍼바이오로지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디지털 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전적으로 증강된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합니까? 있죠. 여러분의 몸과 이 흥미로운 애증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가령 제가 어디 보자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인간 몸은 완전히 디지털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맙소사 끔찍하네요. 그거 완전 해로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합니다. 저는 생물학적 몸이 훨씬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건 그저 여러분이 스스로 집어넣은 곳일 뿐이죠. 인간은 디지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증강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몸의 다양한 변종 시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로봇화 될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의식을 집어넣는 곳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생물학적 몸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끝. 참 특이한 상승 마스터군요. 끝부분에 챗GPT에게 물어보았는데 영상이 길어서 그만하겠습니다.